논문은 Lifelong Learning with Dynamically Expandable Network라는 2018년에 ICL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기존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에론 정규화, 즉 라쏘 정규화는 코스트 펑션에 특정 함수를 더함으로써 모델의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할 때 파라미터 셀렉션에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즉 변수를 스팔스하게 만들어서 그 디멘션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크 러닝은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여기서 태스크라는 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한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한 이유는 각각을 따로 학습할 때보다 더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목표로 하는 바는 놀리지 트랜스퍼로 한 지식이 다른 태스크로 전이되어서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의 사진을 보면은 W2와 유사한 모델 W1은 그 unknown 데이터인 빨간색 데이터를 더 잘 예측해서 그 업데이트한 모델을 더 잘 일반화하여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태스크 온라인 러닝의 일종인 라이프롱 러닝을 가정으로 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러닝이란 한 번 쓴 데이터를 다음 시점에서 다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하단 왼쪽에 그린 것 같이 태스크 T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셋 T가 차례대로 주어지는데, T는 T 플러스 N을 학습할 때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프롱 러닝 문제 상황은 자율주행이나 로봇 에이전트 학습과 같이 데이터가 스트링 형태로 도착하는 시나리오에서 자주 등장해 왔습니다. 이 라이프롱 러닝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총 메모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캐파시티와 스토리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롱 러닝 역시 멀티태스크 러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식 놀리지 트랜스퍼도 일어나야 하는데요. 놀리지 트랜스퍼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포워드 놀리지 트랜스퍼의 경우 이전 태스크를 미리 학습함으로써 이후 태스크의 학습을 돕는 상황이고, 어, 백워드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이후 태스크를 미리 학습함으로써 이전 태스크의 성능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타스트로픽 폴게팅을 막기 위해서 학습 중에 동적으로 누련을 추가하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신경망 네트워크 캐파시티를 확장하는 대표적인 연구들은 모두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뉴런을 반복적으로 추가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Error Driven Incremental Learning i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Large Scale Image Classification이라는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분류가 모델에 주어질 때, 새로운 태스크가 모델에 주어질 때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신경망을 점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이 역시도 모든 층에서 뉴런을 증가시킬 수 없고 모델의 분기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방지하면서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방해받지 않고 포워드와 백워드 트랜스퍼가 모두 일어나면서 메모리 이피션트한 라이프롱 러닝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전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태스크에 대해서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다이나믹 익스펜션, 스플릿 앤 두플리케이션이라는 세 가지 알고리즘 과정을 거쳐서 뉴럴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음, 그 최초 태스크 T에 대한 학습은 L1 레귤러리제이션, L1 정규화를 통해서 웨이트가 스펄스하게 학습되고요. 이 L1 레귤러리제이션은 웨이트가 정확하게 0으로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특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댄 모델에서는 Dynamically Expandable Network인 댄 모델에서는 이 특성을 현재 태스크의 중요한 웨이트 파라미터를 분별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정확하게 0일 경우 모델에서 해당하는 웨이트 파라미터를 삭제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 빨간색은 이제 가중치 그 파라미터가 셀렉션 된 파라미터고요. 그 가중치가 0인 웨이트는 점선으로 표시하여 이는 고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두 번째 태스크로부터는 이전 태스크까지 학습한 웨이트를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은 앞서 설명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순차대로 각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단계입니다.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단계는 말 그대로 선별적으로 이제 재학습을 하는 단계로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주요한 웨이트만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태스크 B를 학습할 때 중요한 새로운 태스크 B인 주어진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중요한 노드를 탐색하고 웨이트를 갱신을 합니다. 먼저 이 과정은 레이어 1,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와 각부터 1, 2, 3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레이어 1까지의 웨이트는 고정하고 L1 레귤러리제이션으로 학습을 하면은 태스크 B를 학습하는데 중요한 레이어 2의 노드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어, 위에 노란색 노드 두 개에 해당하고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노드의 연결선을 따라가면 태스크 B를 학습하는데 중요한 레이어 1의 노드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연결선을 따라가게 되면 태스크를 B를 학습하는데 중요한 노드와 웨이트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 과정이 끝나면은 기존의 t-1 시점에서 웨이트 값을 초기 값으로 하여 L2 레귤러리제이션 L2 레귤리제이션을 학습을 하며 중요한 노드와 웨이트를 파인 튜닝합니다. 이때 재학습 과정은 파셜한 서브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습을 하므로 빠르게 학습이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즉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이란 L1 레귤러리저로 바꿀 서브 네트워크를 찾은 후에 해당 서브 네트워크를 다시 제대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재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 선별적으로 이제 노드를 업데이트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선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은 세 번째 단계인 스플릿 앤 듀플리케이션 단계에서 복제해야 할 히든 유닛이 너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메모리 이피션트한 라이프롱 러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그 뒤에 세 번째 단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션 단계는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어, 업데이트된 모델의 로스가 너무 크다면은 네트워크 내에 히든 유닛을 추가하여 모델의 캐패시티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L1 정교화로 웨이트가 스펄스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는데 여기 뒤에 term이 하나 더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16년에 웬에 의해서 제안된 그룹 스퍼시티 레귤러리저로 여기서 어, 아직 안 넘어갔군요. 여기서 그 G는 각 유닛에 들어오는 인커밍 웨이트로서 불필요한 유닛을 찾아내는 데 효과를 보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어, 다이 그 해당 태스크에 대해 로스가 너무 크다면은 네트워크 내에 히든 유닛을 추가하여 모델의 캐패시티를 늘린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결과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로스가 스레스홀드 이상일 경우에 모델의 캐패시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레이어별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임의로 고정된 K개의 히든 유닛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새 태스크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동적으로 체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태스크 트레이닝 과정에서 네.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일부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 결정을 위해서.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을 먼저 진행을 하고 여기서 거기에 퍼포먼스를 측정을 했을 때 이 로스가 너무 크다면은 이 두 번째인 다이나미컬리 익스펜션의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인디케이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테스트를 완전히 수행을 하면 트레이닝 과정에 그 시간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네, 좀 그런 고려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네, 가능한 어프로치로 보여지긴 하네요. 이런 것도. 너무 우리가, 네, 그죠. 그쪽으로만 포커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K개의 히든 유닛을 각 레이어별로 고정된 K개의 히든 유닛을 추가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런 정규화로 웨이트가 스펄스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 뒤에 텀이 하나 더 붙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룹 스펄시티 레귤러리저로 기존의 에런 레귤러리제이션 자를 이제 약간 에런 레귤러리저의 이제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역시 불필요한 unnecessary한 유닛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룹 스퍼시티 레귤러리저를 이용해서 추가된 K개의 노드 중에 필요 없는 노드는 동일하게 제거를 하고 제거되지 않은 노드도 스펄스하게 만듭니다. 메모리의 효율성을 위해 이제 불필요한 메모리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Split and Duplication은 단계는 시멘틱 드리프트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즉,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너무 많이 바뀐 엣지들을 떼서 새로운 히든 유닛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서 카타스토픽 포겟팅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왜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바뀐 모든 웨이트에 해당하는 유닛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일정 스레스홀드 이상 바뀐 것만 듀플리케이션 하였는지에 대해서 어, 저자들은 모두 복제하게 되면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지만 메모리 비효율적이고 백월드 놀리지 트랜스퍼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정 스레스홀드 이상 바뀐 것만 복제함으로써 카타스트로픽 포게팅과 백워드 놀리지 트랜스퍼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B를 학습하기 전에 웨이트와 기존의 웨이트와 학습 후 웨이트 사이에 L2 디스텐스를 산출을 하고요. 이 L2 디스텐스가 이제 스레스홀드를 넘으면은 시멘틱 드리프트가 발생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해당 노드를 복제하여 레이어에 추가를 합니다. 그림에서는 이 회색 노드가 임계치를 넘었고 오른쪽 밑에 보이는 그림에서 이제 회색 노드가 임계치를 넘었고 흰색 노드가 그렇지 않아서 복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회색 노드를 복제해서 오른쪽에 노란색 노드를 만들고 각 레이어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이제 회색 노드가 기존의 값을 유지하도록 레귤러리제이션으로 규제를 하며 다시 모델이 재학습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온라인 러닝, 그 멀티태스크 온라인 러닝, 라이프 러닝의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엠리스트나 시파 100, AWA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엠리스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베리에이션 데이터셋이란 기존의 엠리스트 이미지에 랜덤 퍼뮤테이션을 준 데이터셋이고요. 즉 라이프롱 러닝의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이 널리지 트랜스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는 이제 태스크가 누적됨에 따라서 이제 에버리지 per task 퍼포먼스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얼마나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제안하는 댄 모델이 기존의 라이프롱 러닝의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 그래프는 얼마나 적은 캐패시티를 사용해서 모델 업데이트를 수행하였는지를 나타내는데 제안하는 된 모델이 이 위에 DNN STL이랑 DNN MTL의 경우는 이제 그 라이프long 러닝의 알고리즘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안하는 된 모델이 11.9%에서 많으면 60.3%까지 이 적은 캐패시티를 기존의 라이프롱 러닝의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사용하면서 가장 용량을 캐패시티를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서 이 댄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한 댄 파인 튠 모델이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모든 데이터셋에서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된 그래서 즉 파인튜는 뭐예요? 이 댄 파인튠이라는 거는 그 댄 모델을 이제 모든
태스크가 첫 번째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파인 튜닝 한 겁니다. 된 모델을. 지금 태스크가 계속 쌓이면 그 태스크에 네. 맞게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여기다가 파인 튜닝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fine tuning of then on all task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올 태스크? 네, 그래서 이 fine tuning의 경우는 모든 태스크가 처음에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따로 본문에서 설명되지 않고 실험에서만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네, 네, 뭐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을 통해서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거는 이 then fine tune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이 then이라는 게 라이프롱 러닝에서도 효과적일 뿐더러 모든 태스크가 처음에 주어지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카파시티 에스티메이션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를 위해서 이제 실험에서 보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내 학습 과정은 이전 태스크에 관련된 웨이트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기 때문에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 태스크를 제한된 유닛으로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한 네트워크보다 네트워크 캐패시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지식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이 지식이 방해받지 않았다는 거는 기존에 그냥 L2 레귤러리저나 이런 것만 사용하면은 그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제한하는 그 세 가지 스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L2 레귤러리저를 사용하였더라도 뭐 히든 유닛을 추가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불정확도 또한 높다는 점을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워드뿐만이 아니라 백원드 논리지 트랜스포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이런 논문이 본 논문의 한계로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매뉴얼한 에포트가 많이 든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이를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하드 어텐션을 통해서 해결하는 연구가 진행됐으며 다음에는 이에 대해서 논문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근데 여기 백워드 트랜스퍼나 포워드 트랜스퍼에 대해서는 실험에서는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소개된 거에는 논문에는 있나요? 논문에도 존재는 하지 않는데 사실 이거를 찾아보면서 여러 그 오픈 소스 너무 유명한 논문이다 보니까 그 이를 재현하는 연구도 있고 뭐 관련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그런 소스가 있어가지고 이에 찾아봤을 때 그 실험 중에 하나로서 그 재현하는 실험 중에 하나로서 그 백워드 트랜스퍼까지 백원트 트랜스퍼를 진행했을 때 이제 기존의 성능의 태스크 1에 대해서 이전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네, 그 논리지 트랜스퍼라는 거는 논문에서 언급을 하는데 백워드 트랜스퍼까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처음에 이 모델 사이즈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셀렉티브하게 리트레이닝을 하고 나머지 유닛들은 아예 제거되는 거예요?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을 하고 나머지 유닛은 제거되진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모델이 커지긴 하는 거네요, 계속. 네, 커지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한하여서 리미티드 그 히든 유닛 안에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업데이트 코스트는 제한적으로 네, 증가하겠지만 어쨌든 네, 모델의 사이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긴 하네요. 스플릿 앤 디플리케이션에 의해서 계속 확장될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선별적으로 어쨌든 그 과정도 선별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정말로 아까 그 결정 있잖아요. 그 새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히든 유닛을 추가하는
그 과정은 네, 로스가 낮았을 때. 예, 우리도 그냥 그렇게 적용을 시켜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지금 인디케이터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보니까 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 인디케이터가 현재 데이터의 모든 특성을 대표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이제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실제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네, 로지컬한 스텝의 확장 과정은 네, 완전히 다른 식으로 풀긴 했지만 이 연구와 우리 연구가 네, 확장 과정은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도 셀렉티브하게 모듈을 선택해서 그리고 모듈을 단계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채우지 못한 부분이 그 인디케이터 쪽이었는데 네, 그래서 왜 우리는 애당초에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네, 테스트를 해서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걸 트레이닝 과정에서. 네. 근데 왜냐면은 인디케이터 자체가 어큐레시보다 선행해서 이제 시멘틱 드리프트를 판단하는 거로 제한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실제 테스트가 아니어도 밸리데이션 관점에서 이 모델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테스트 정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좀 더 쉽게 또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유닛 단위로 그거를 판단한 거고 우리는 모듈의 어떤 시멘틱한 단위로 쪼개서 판단하고 있는 거고. 네. 네, 혹시 다른 학생들 질문 있어요? 저 질문이 있는데, 그, 엠니스트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은 어떻게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이게 그, 라이프롱이라고 가정을 하고 움직인 건가요? 네, 라이프롱 러닝 그 환경에서 그 각 태스크에 대해서 평균 퍼포먼스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그러니까 0을 클래시파이 하는 거랑 1을 클래시파이 하는 거랑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움직인 건가요? 이게 그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태스크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이 첫 번째 시점에서는 태스크가 하나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시점에서는 태스크가 두 개 주어졌을 때 평균 정확도, 세 번째에서는 이제 태스크가 세 개 주어졌을 때 평균 정확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